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링의 저주생 김동희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어느덧 5월달이 시작됐던 가정의 달이 이제 막바지를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막바지에 치닫으면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도 실적들을 이제 마무리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다 방긋오는 하루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러브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단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면서 오래간만에 좀 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위가 오기는 좀 무리수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 더위가 와서 화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클링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난 뒤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 또는 저 진행자 주생 김도영에게 질의를 해주면 속 시원하게 답변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 수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스튜디오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는지 어떤 멘토분들이 오늘 인사드리러 왔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남은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아하, 오늘 이 두 분이 함께를 하셨군요. 주식 조교 앞으로에서 이제 나는 부산 사나이 아니다, 부산 싸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고향이 부산인지 도저히 몰랐었거든요. 남은호 멘토 부산 싸나이답게 시원시원한 방송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 출신이세요? 예, 태어난 곳은 하동이고 네. 자라온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 사나이 아닙니다. 부산 싸나입니다. 네. 쌀 발음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대구 경북 사람들은 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 잘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부산 사나이의 진면목 주식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의리파로 여러분께 보다 또 강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 조교에서 부산 사나이로 거듭나셨으니까 의리파답게 저희 시청자분들 계좌 좀 팍팍 올려주세요. 당연하죠. 네. 예,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가 반드시 플러스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산 사나이로 캐릭터를 바꾸셨으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승천을 시켜주는지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의 명교수님입니다. 척척 박사일 정도인데요. 김용준 멘토, 네. 저희 주식승천의 공식적인 교수님이신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힘들게 지냈어요? 네. 왜요? 이번 주에는 워낙 혼선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갖고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김용준 멘토가 이번 주 조금 힘들었었다, 무거운 발걸음이 됐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분명히 시세가 둔화가 되는 종목군들이 발생돼서 손절이나 약수익 구간에 빠져나오게 되면 빠르게 또 언제 그랬는지 양봉을 좀 강하게 만드는 도깨비 장세가 좀 연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척척박사 김용준 멘토 그리고 부산 사나이라고 하는 우리 남은우 멘토와 함께 지금부터 주식승천 10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수급의 공백이 있던 곳에서 오래간만에 수급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쌍끌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플러스 기관의 매수세 또한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를 동반한 매수세가 좀 지속되었기 때문이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거 딱 올해 연말까지만 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모두 다 방긋 웃었으면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요. 오늘 그런 긍정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집중적으로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최근에 좀 쌍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990선에 드디어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앞자리 20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가 반등 상단은 어디까지인지 그 전략 속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이 외국인 러브콜 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5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개별적인 종목군의 황제주들이 일부 슬슬 속출되면서 신고가 갱신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종목들 추격 따라도 되는지 아니면 눌림목에서 새롭게 봐야 될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좀 갈만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대형주 쪽에서 왜 이럴까요? OCI, 효성, 또다시 조세피난처의 계좌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재 속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만큼 대형주 쪽에서 다시 한번 불씨가 부정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참 오래간만에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반복되면서 최근에는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큰 금액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공격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날은 어김없이 시장이 반등을 가져옵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 특징을 살펴보셨다면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렇게 삼박자가 수급으로 들어오면 시장이 강한 반등이 좀 나오기 마련이었던 것 같아요. 장중한 때 2000포인트 주쌤의 전략대로 2000포인트 살짝 터치할 줄 알았는데 98포인트까지만 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1990선에 안착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나무누멘토 오늘 사실 긍정적으로 아침 출발부터 파생시장에서는 쉬어가려고 했었지만 대형주 쪽에서 모습을 보면 올라갈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 초반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온 흐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단 선물 쪽에서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좀 올라갔다. 그렇지만 한계 또한 좀 분명히 존재했던 하루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보다 오늘 1993포인트 올라왔는데요. 과연 기분이 좋으십니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2포인트가량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이요. 상한가 6종목 포함해서 458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하한가 2종목 포함해서 353종목입니다. 즉 시장은 좀 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연 개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여튼 모처럼 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요. 이 외국인들의 이 현재의 순매수가 계속 좀 이어질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에서 2,800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역시 콜옵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풋옵션에서 아직 순매수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종의 해지는 어느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지금 이게 조금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겠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됐습니다.
그래요.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기간별 집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유가증권 시장이죠? 예,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한 5조 8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살짝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파생적 선물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어떤 외국인들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치고 더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정말 시장의 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2,000포인트는 좀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인 업종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화학주, 이 왕년의 대장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 전기가스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네. 특히 이제 자동차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을 매수를 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시세는 따로 노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반등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들이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시장의 매력이 없다. 좀 아쉬움이 있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까지 잡아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적인 주체 부재도 외국인들의 공격적으로 매도 압박이 있다는 게 이제 살짝 들어오질 뿐이다라는 나무로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주 멘토, 네. 하지만 지금 상단이 이제 2,000포인트 바로 네. 앞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징후가 오늘 사실은 살짝 포착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띄워놓은 부분이 이제 그 박스권을 좀 표현해 드렸는데요. 지금 그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위험 수위를 느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요번에 그 GS 건설 사태라든지 셀크라이막스 쪽에서 나타났을 때 굉장히 공포감을 줬었는데,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1900을 크게 이탈하지 않더라는 거죠. 1900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1900을 크게 이탈했지만은 결국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긴 맥락에서는 지금 이제 그 코스피는 1900의 하단과 지금 근데 이제 올라가 봐야 20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의 박스권을 네. 지금 돌파할 만한 지금 에너지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최근 고점을 뚫어내기 어렵다. 일단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은 네. 지금 현재 국면은 박스권 상단 정도가 간다고 한다면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건 나타나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좀 생깁니다. 뱅가드 물량이 지금 시장을 그동안 억눌렀는데 대부분 이제 70에서 80% 정도 정리됐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남아봐야 한 2조 정도 남았지 않겠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큰 부담은 아닌데 결국 이제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지금 현재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매도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는 거고 일단 관망 분위기로 돌아갔고 웬만큼 팔 거는 좀 팔았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의 최악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IT, 자동차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업종들이 전형적으로 순환매 형태의 어떤 그 업종 대표주들의 움직임인데 여기서 좀 그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바스켓으로 종목을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요. 네. 근데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발 아니면 일본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아무리 올라와도 국내 주식이 못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엔화의 문제가 엉켜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유럽과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소재와 산업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재와 산업재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수는 박스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제가 두 분께 하나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수의 상단을 어디까지 이번 추세를 보고 있는지, 김영주 멘토는 어느 정도 지수 상단 보십니까? 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20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를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상저 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네. 지수를.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뚫어내서 한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해 연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의 수급이 16일 이후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급에서 감안해 보면 이번에 상승의 레인지 범위, 상단 범위는 2,030에서 50 정도로 전략을 세워놓는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나우루 멘토는 지수 상단 어디 쪽으로 보십니까? 참 지수 예측 정말 힘들거든요. 네. 지수를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서울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 벽제에 있고요. 부산에서는 영락공원에 있습니다. 저 귀신만 아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유도를 한다면은요. 네. 이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이 그림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지지점을 말씀해드리면서 2009년 이후에 추세 상승선을 이 라인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라인이 지금 1900포인트를 통과해서 점진적인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항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짧게 본다면 2000포인트 부분이 네. 분명히 저항이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수급상의 흐름을 본다면 살짝 올려놓고 다시 확인 과정을 들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2040포인트대 전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2000포인트 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더 불확실성한 흐름 속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1950포인트는 깨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저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상단 자체를 사실은 지난주 기준에서 장중에 2000포인트를 터치를 해야 되는 상승 추세가 좀 있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방송국으로 오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다 보니까 상단의 김용준 멘토와 좀 비슷한 위치가 좀 설정이 좀 됐었거든요. 또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나무루 멘토가 얘기를 하셨던 하단의 지지점 1950 정도라고 지금 언급을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하단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전략을 저점과 상단 쪽으로 보시고 박스 매매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지수 리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일본의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속에서 이제 FOMC에서 범 베넨키가 환율 전쟁에 대한 립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강수를 좀 대응을 할 준비가 하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 하락에 이제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전기전자 자동차의 반등이 이 부분을 일부 먼저 화답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엔저 제동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만약 걸린다라면 수출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봐야 될지 나무루 멘토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엔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적자가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엔저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엔화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엔화는 상당히 많이 이제 저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엔화 약세의 기조가 그리고 엔화 강세로 전환되기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조적으로 엔화 약세는 좀 더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엔화의 2001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중심 가격 정도 본다면 현 가격이 거의 중심 가격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45원에서 지난 1600원대까지 올라갔던 지점에 정확하게 지금은 62% 밑에서는 38% 지점에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좀 멈춰서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0원대 정도는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저 리스크 때문에 상당 부분 종목들이 좀 내림세가 나타나는 종목들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다시 반등을 준다고 해서 우리 엔저의 리스크에 의해서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네. 한번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다.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무조건 엔저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엔저 때문에 자동차주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전혀 아니죠. 일단 소위 말해서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기 때문에 쉬는 부분이고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간의 고열을 짰던 부분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선다고 해서 이들 종목이 가파르게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굳이 수출주 대형주 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수출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엔화가 반등을 한다고 해서 특히 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별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글로벌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판단이 돼야 될 것이지 무조건 환율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분명히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제가 최근에 지금 타사 경쟁사 쪽에 그 프로그램들 모니터링을 좀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는 또 야심차게 또 다른 패러다임에 저희가 경제방송에서 무언가 하나의 획을 긋고자 지금 타사의 모니터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엔달러 부근의 상승 마디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 김용주 멘토, 엔화 가치 하락 속도 제동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어떤 공생관계에서의 이해관계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정부에서 득과 실을 예상할 때 어느 쪽이 득이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이어지는 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용인하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달러 강세를 밀어주고요. 엔저를 밀어주면서 거기에서 나온 엔캐리 자금이 결국 유럽의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유럽의 그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해결을 해줬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엔저에 대해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다가 갑자기 시각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면에 깔린 거는 얘네들과의 3자의 합의 구도 안에서 얘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엔저는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계속 엔저를 용인할 거냐.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원자재 수입 쪽에서 에너지 쪽 수입이 가장 문제가 됐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지금 에너지 쪽에서 조금 더 돈을 줘가면서 적자를 좀 키우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경기를 살리는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쓰는 게 득이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크진 않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이제부터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다만 엔저의 방향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속도 조절을 가는 쪽에 방향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급하게 올라간 것은 조금은 쉬어가야 될 템포가 필요하다. 그 조절이 나올 수 있는 관계지만 결국은 이 엔저에 대한 현상은 각국의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의 묵과하고 있는 자세다라는 김용주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김용주 멘토. 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엔저 부분, 특히 자동차나 IT 부품 쪽, 전기전자는 좀 최근에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갈까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좀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가 사실은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것은 환율 환경이 안 좋았던 것도 문제지만은 과거에 대규모 니콜 사태에 의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 문제였거든요. 네.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대규모 니콜 사태 이 부분이 결코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 환경이 안 좋고 이러한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지금 내연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얘네들은 향후 갈 길은 전기차라고 하고 전기차에 대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속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한테도 밀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는 들어가지 말자.
저는 계속적인 매도 관점입니다. 계속적인 매도 관점. 그래요? 그 얘기는 저와 같은 의견이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대신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도 어떻게 할까요? 조금 아직 공간이 좀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조금 더 남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 5% 정도, 10%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5% 정도 공간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시는 앞에서 지수의 상단 이번에 추세 상승은 2030에서 50포인트 남았다라고 할 때 자동차 완성차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5% 정도는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빠져나오자는 전략이 김용준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동차 완성주 쪽은 좀 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라는 결론이겠고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세 가지 종목이 오늘 강한 급등세가 나오면서 주말 이후에 제 눈에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자동차 부품주는 아무래도 일본발에 대한 수혜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두 분과 함께 우리가 잡으면서 중소형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코스닥 지수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더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받아들일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받아들일 주체가 나타나야지만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코스닥 시장 닷새 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업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지고 놀더라고요. 네. 오늘도 어떻게 가지고 놀았냐면 아침에 딱 시작해서 지수가 빵 뜨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중 내내 118억까지 매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훌륭한 기관 분들은 계속적으로 같이 팔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외국인이 갑자기 방향선을 해서는 거꾸로 118억 매도해서 플러스 100억으로 돌려 딱 놓으니까 결국 밀어놨던 거 그 기관들 물량 싹 걷어갖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스닥이 이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개인들이 그 코스닥에 매매했던 방향은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쪽만 사들이는 거죠. 네. 근데 그쪽은 지금 그 기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구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1세대 종목군이라고 하는 바카라 쪽에서 일부 뭐 종목들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은 하여튼 올라오기만 하면 갔다가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종목들이 잘 안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는 사이에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지금 슬슬 지금 그 변화를 좀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좀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LED 관련 종목들이죠. 네. 서울 반도체 이런 것들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좋았던 게 앞으로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빠지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엉뚱한 쪽에서 종목들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게죠. 그거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 중소형주의 강한 상세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쓰고 싶어요. 봄과 여름이 이제 바뀌는 계절의 요인에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인 강아지 같은 경우에 털갈이를 하잖아요. 예.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이 이 털갈이 하듯이 시장의 종목이 교체되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나오는 또 제 생각이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 상당 부분 굉장히 저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아, 네. 지금 코스닥에 이러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항상 버블이 형성되는 것은 몇몇 주도주, 그리고 몇몇 주도 업종, 몇몇 주도 테마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 못했을 때 그들 종목과의 상대적인 이격, 즉 상대적인 고평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어떤 고평가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적정 수준의 조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흐름은요,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런 흐름은 좀채 좀 보기 힘든 수년간에 보기 힘든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요.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반환점을 통과한 부분이죠. 2007년의 고점과 그리고 2009년의 최저점을 반환점을 통과한 부분이 543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반환점을 넘어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 부분 벌어졌다가 다시 뭉쳐지는 이런 흐름들, 즉 여기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들어서의 수급인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어떤
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되고 나서 다시 좁혀지는 이러한 현상, 그리고 지금도 다시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분이죠. 여기서 다시 합쳐지는 이러한 현상, 이렇게 나타난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강하게 레벨업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의 흐름뿐만 아니라 향후 흐름도요, 아직은 코스닥을 놓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그리고 공략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무르멘토가 지금 보여줬던 수급의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와서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 이거 좋지 못해요. 갑자기 연기금 얘기하니까 아이러브 연기금 하셨던 분, 저희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 갑자기 생각나는데 구원투수였던 연기금이 최근 5월 달에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이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 교체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연기금이 코스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부담성을 두고 있는데요. 도대체 코스닥 시장에서 이 연기금이 발을 정말 빼고 매도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그 매도 배경에 무엇이 있고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인지 나무르 멘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이어가 보죠. 예, 연기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역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를 추종하는 게 일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기초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5월 들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내수업종 부분과 그리고 바이오, 게임, 엔터, IT 부품주 등을 연기금에서 팔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간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연기금이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러한 종목들의 가격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 종목들을 팔고 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수량으로 본다면, 그리고 현재의 평가 가치로 본다면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셀 코스닥, 바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내에서의 종목 변화, 그리고 업종과 저평가를 내세운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위주로 네. 지금 다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위쪽으로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와 함께 다시 셀 코스닥에서 바이 코스피로 가는 게 아니라 셀 코스닥에서 다시 바이 코스닥 쪽으로 간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보면 연기금들이 파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다시 한번 꾸준하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에서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 있죠. 빨리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지금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홀딩하는 관점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준 멘토, 이 코스닥 부분에 대한 좀 더 수급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5월 달에 지금 이제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연기금이 한 1,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1,600억 팔았고, 투신도 한 5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금융투자도 한 580억. 그래서 하여튼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 5월 달에 한 달 동안 판 게 3,700억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타 법인까지 포함하면은 이쪽이 합쳐지면은 거의 한 5천억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나눠서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게 지금 기관들이 파는 게 팔만한 종목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들 종목은 2012년도 8월 달에 정확하게 저점을 찍은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바닥에서 3배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차익 욕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금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실적을 좋게 봤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판다라는 명분을 갖는 거죠. 근데 네. 웬만큼 지금 팔아놨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러면 지금 외국 개인들이 이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분명히 이제 그 종목이 교체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올라온 종목들 보니까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장 빠지고 해서 올라오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 올라오는데 우리는 조선주, 철강주가 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 지금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코스닥 다음 지수고 랠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항상 뭐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 올랐다가 많이 빠진 걸 잡고 갖고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목군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파는 이유는 분명히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 정비 차원 그리고 종목 교체 차원 이런 쪽에서 팔 만한 것들을 팔고 그리고 그들도 살 만한 종목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저 느낌이 감이 딱 왔어요. 결국 지금 연기금이 기관들이 또 살만한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인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스타트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 셀 종목이 아니라 바이 종목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좀 빨리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요, 살짝 긴급하게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중에 앞으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탑픽 종목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업종 중에 집중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 있으면 요만큼씩 힌트 좀 주시죠. 김영준 멘토. 제가 아마 제일 처음 방송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LED는 올해 개화된다. 네, 그리고 네. 사상 최고가 찍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때 말씀드린 게 표현을 들어서 서울반도체는 상장일에 최고가 나올 겁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연말까지요. 네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조정 받으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여전히 LED 조명 관련된 쪽으로 집중력을 가져보자. 그리고 LED도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나무르 멘토님은 어디 쪽 보십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 코스닥은 LED가 제일 선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종목은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서울 반도체가 아니라 저는 루멘스를 꼽고 있습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출액 신장률 굉장히 크고요. 산업이 올 한 해 파이가 가장 커지는 부분이 LED 산업이 아니겠나.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면은요. 중국 관련 내수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간에 또 편중돼서 올라갔던 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이나 소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둘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블 CNC나 아모레 이들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라든지 그리고 락앤락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들의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에게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두 분이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올해 상당히 황제주가 될 수 있는 건 LED 쪽을 좀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겠고요. 네네,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LED 종목에서 이제 서울반도체가 대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서울반도체가 LED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그럴 겁니다라는 거고, 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LED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분야 중에서 LED도 분명히 한 부분에서 중심축이 될 거다. 네. 다른 쪽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LED 부분에 집중력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견 속에서 저희 김용준 멘토는 서울 반도체를 탑픽 종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적인 부분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나무르 멘토 역시도 LED 부분에 집중력을 가져보자는 의견 속에서 하지만 탑픽 종목 쪽으로는 나무르 멘토는 정확하게 찍어서 루멘스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요즘 저희가 이슈 엔토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 좀 짧게 갑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아이고 지겨워. 자, OCI와 효성그룹 일가가 또다시 조세피난처 쪽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주가가 갈만한 한 자리에서 꼭 이렇게 뭔가의 문제점이 오너 경영 방식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번에 파격 속도는 얼마, 익스포저가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김영준 멘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게 이제 일부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명단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이제 파장은 조금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단순한 어떤 비자금 쪽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실체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각 그룹마다 요거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금 형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좀 전체적으로 피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네. 그룹들이. 그래요. 결국은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라는 대기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파장이 아직까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주가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겠고요. 나무르 멘토도 같이 동의하라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는 이제 파격적인 흐름들은 네. 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뇌관 터질 정도는 아니다. 네.
충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합니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도. 조세피난처 자금 옮긴 사람은요. 오늘 OCI 정도가 나왔지만은요. 삼성부터 현대 우리나라 그룹치고 조세피난처로 계좌를 안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결국 떠들어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잠시 지나고 나면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또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전부 다 묶을 때는요, 지금 조세피난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업의 일가,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수사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정적으로 사람한테만 포커스를 맞춰 나갈 것이지 기업한테는 맞춰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가 충격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또 우리는 한 달만 지나도 조세피난처 이야기는 또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안타깝지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두 분 다 조세피난처의 자산을 가져다 놓지는 않으셨죠?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릅니다. 네, 김영일 멘토님. 그럴 자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나도 언제 조세피난처로 페이퍼 컴퍼니를 한번 만들어보나 라는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금방 만들지 않을까, 한 10년 안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지금부터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승천주 여러분들의 멘토분들의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19.5%로 2위권으로 다시 한번 단계 상승이 나왔고요. 정대희 멘토의 두 종목이 2, 3위권에 김용준 멘토의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현재 4위권으로 15.6%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데요. 말을 뱉으셨던 것들을 책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면서 김용준 멘토 4위권에 등급하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형근 멘토의 화신이 10.4%로 7위권으로 다시 한번 상승 올라오는 모습이겠고요. 남은호 멘토의 SK 하이닉스가 10위권으로 오늘 10위권 안으로 새롭게 편입이 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1위를 했던 김용준 멘토가 클리너 되고 나서 계속 우리 남은호 멘토로 1위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남은호 멘토의 LGU 플러스가 과연 1위를 했을지 1위 종목 어떤 멘토분인지 공개합니다. 역시 남은호 멘토의 LGU 플러스가 36.7%로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간 수익률 베스트 5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같은 경우는 5월 15일부터 5월 22일 기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가 상승률이 9.6% 한 주 동안 강하게 올라오면서 19.5% 1위를 당당하게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남은호 멘토의 GKL도 8.5%. 와, 이번에 보니까요.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5% 이상의 주간 상승률,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경쟁사보다 가장 실력 있는 멘토분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승천 승무패 한번 볼까요? 땡땡. 자, 승은 입절이고요. 수익 실현 부분, 패는 손절이고요. 손실매도 포트 제외인데요. 김용준 멘토의 7승 1패를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앞질러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승천 승무패에서는 순위권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볼까요?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신과 플랜티넷이 심리적으로 들어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해 주셨는데요. 화신이 자동차 부품도 투기가 우상향 나오면서 가장 수익률 10%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모두 다 최근에 지수 상승 쪽에 올라오면서 낙폭이 거의 다 축소가 되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종목이 두 종목이 보이고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몰릭스와 KCS 두 종목만이 보유되어 있는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모두 다 현재 보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비아트론이 상승 부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원익 IPS가 신규 편입되고 1.7% 역시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이네요.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흥철강, JC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신규적으로 들어가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아이러브 연기금 외치더니 포트폴리오 언제 올라갈지 가장 궁금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장님이죠. 게임아이, 메리츠화재 두 종목 모두 보유견 주셨고요. 아하, TJ 미디어를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3,755원에 신규 편입 시도를 하면서요. 목표가 4,050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3,500원을 제시해 줬는데요. 내일 시초가에서 저 3,750원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하이비전 시스템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5.6%까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주성엔진이 오늘 제대로 튀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 15.6% 수익률을 좀 기록하는 가운데 리뷰 포인트에서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여러분들 LG 플러스 아실 테고요. 그 뒤로 GK의 골프존도 13%를 들어오면서 포트폴리오 가장 저희 출연 멘토 중에서 이쁜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리뷰 포인트에서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승천 수익률 1위와 1위가 만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위자 그리고 바로 바톤을 이어받은 1위자 분께서 나무르 멘토이신 것 같은데요. LGU 플러스 수익률이 50%에 육박하다가 앞자리 5를 살짝 못 바꿨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나무르 멘토, 우리 그 LGU 플러스나 골프전부터 조금씩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우선 골프존 오늘 1.4% 정도 내림세로 기록됐는데요. 자, 골프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요. 다음 주까지는 매주 수요일만 보시면 안 되고요. 월, 화, 수, 목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봐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적으로 치고 달아날 수 있는 포인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장대 양봉 그리고 십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 후 위쪽으로 치고 달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밀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되게 되면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안에 이제 이익 실현의 가능성들이 좀 충분히 제시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상 주식 승천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아직은 추세 깨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칠지는 주식 승천 코너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아직까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는 일단 21선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지지할 것인가를 좀 기다리고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재밌는 뉴스 나왔습니다. 남양유업보다 더한 LGU 플러스 이렇게 밀어내기죠.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좀 밀린 부분이 있고요. 통신사 전반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아직 현재의 주가는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1차 목표가는 통과했지만 한 15,000원 정도까지 사실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마주치는 가격 한 3,400원만 유지가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요. 일단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다음으로 한전기술 좀 볼까요? 예, 한전기술이 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일단 한 주간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가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컴백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충분한 상승이 어느 정도의 양봉 크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음 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지 또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할 건지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역시 계속 관망 자세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GK를 한번 해볼까요? GK는 추세 계속 좋고요. 지금 사흘 동안에 그 전날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한 적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 이후에 그리고 이틀 그리고 사흘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역시 한 단계 더 레벨을 하면서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 4만 원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좀 크니까요. 시세 나타났을 때 좀 더 많이 크게 먹자는 의미에서 좀 더
가져가도록 할 것이고요. 네, 최근에 마지막으로 신규 편입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SK 하이닉스 지난주 추천해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재고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자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흐름들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까지 매수액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1차 목표치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해서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나오는 멘트, 종목 중에서 보니까요, 골프존과 한정기술의 전략이 다음 주 정도부터 혹시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본 방송을 잘 못 듣시거나 녹화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디 가야 우리 나무노멘토를 찾아뵐 수가 있는 거죠? 샘플러스 방송으로 오시면은요. 네. 샘플러스의 남은우 중앙증권연구원 멘토클럽으로 오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도 사인을 내게 되면은요. 거기에 투자 전략에 제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매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요. 골프존과 한전기술이 두 종목 정도가 될 것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시로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책임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유일무이한 우리 서울경제 센TV와 센플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용준 멘토가요, 일양약품을 정확하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로 차익 실현을 제대로 해주고 나서요, 오늘 수익률 4위를 껑충해서 주성엔진으로 올라왔거든요. 제2의 일양약품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한 주간의 리뷰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비전이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자리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받으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좀 같이 쓸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같이 쓸려버리면서 조금 낙폭을 좀 키웠는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평가 영역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성장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점 대비로 반등을 좀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상승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일단 이해가 되고요. 내일까지는 좀 약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종가 무렵에 약세 국면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안정을 시킨다면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는 거의 끝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김영규 멘토 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의 이 CCN 모듈 카메라 모듈 쪽에서 검사 장비 쪽으로 애플의 그런 루머가 좀 들었는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검사 장비를 OK로 즉 QC가 나가지 않으면 납품 자체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되게 매력이 있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는 확실히 턴 어라운드다. 올해는 턴 어라운드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는 사업 자체에서 어느 정도 턴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얘네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쪽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올해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네. 이 종목이 이제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적도 안 좋았고 당초에 스케줄대로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들한테 좀 상당한 실망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잔량 딱 깔려 있으니까 기관들이 40만 주 매도하더라고요. 근데 기관들이 매도했다고 해서 주식이 못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관들이 오히려 팔아줄 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이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세는 꾸준히 유지될 걸로 일단 보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 목표가 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보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악성 매물이 웬만큼 소화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하, 악성 물량, 묵은지들이 아이쿠 지겨워했던 물량들이 오늘 소화되는 관점으로 본다.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군요. 근데 김용주 멘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이비전 시스템을 발굴하시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김용준 멘토와 이 생방송으로 접하지 못할 때 좀 어느 곳에 가갖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 어디 가야 김용준 멘토 찾아뵐 수 있는가요? 일단 샘플러스의 제 개인 그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일단은 신규 회원은 아직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밖에 없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예. 네, 행복한 고민을 갖고 계시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회원 관리의 범위가 네. 너무 이제 저희가 모 방송 같은 경우는 너무 회원들이 많아서 뭐 장사판이다, 뭐 도깨비장이다 막 이러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그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정한 인원을 잘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김용준 멘토도 역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여러분들 계좌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대기자 명단을 좀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요. 주식 승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이 두 분의 점검을 좀 해봤겠고요. 주식 승천 내일의 승천주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김용준 멘토만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코미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또는 오늘 신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코미코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 저는 사실 코미코 되게 생소하거든요. 예. 궁금합니다. 예. 일단 회사는 두 가지 사업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세정 쪽하고요. 또 한쪽은 소재 쪽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세정 쪽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뭐냐면 세라믹 쪽하고 그리고 카본 쪽입니다. 세라믹 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산업 쪽을 이제 하고 있는 쪽이 기본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면 이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결국 카본입니다. 카본을 잘 다루는 회사라면은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는 건데 네. 카본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응급할 물질을 만드는 것들에서 카본을 다룰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예전에 정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경동 나비엔하고 해서 카본을 이용한 2차 전지를 이용한 보일러를 만드는 과정들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들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오스틴 공장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상당한 지금 이익들을 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연말의 결산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재무제표를 반영했다면, 이제는 IFRS를 통해서 바로바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분기 실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 표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관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들어오는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지만 이 종목의 어떤 시총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타 법인에서 한 6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이 돼 있다. 결국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는 분기별 IFRS를 적용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시가총액 1,000억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네. 반도체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가면 추가적으로 실적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종목으로만 판단해도 될까요? 그것도 있고요. 네. 자회사 부분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잘 키운 자회사 하나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아니요, 해도 될까요? 자체적인 회사에서도 사업이 잘 진행되는데 네네. 자회사 쪽에서 이제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이 대부분 적자 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가 11개 정도 있는데 11개나 있어요? 네네. 그 중에 몇 개가 상장을 한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IPO 자체를 자회사를 또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자, 김용준 멘토의 코미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던 종목이었는데요.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회사의 모멘텀까지 생각해보면 저도 오늘 밤 새벽에 코미코 분석 들어갑니다. 자, 나오는 멘토. 코미코 알고 계셨던 종목이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용준 멘토님께서 워낙에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 좋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봤고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다른 것은 없고요. 일단 너무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만 하나 설명이 드리자면은요. 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유독 3,500원대가 이 종목의 중심 가격, 제가 이제 중심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항과 지지가 가장 많았던 가격대가 이 3,500원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보면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6년, 2008년, 2010년 들어서도 3,500원대를 한번 부딪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다시 현재 3,000원대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거래량을 가지고 3,500원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한번 쉬어주고 다시 한번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네.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같이 주시면서요. 네. 매매 전략 포인트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날 거래량이 이제 400만 주가 넘어섰는데요. 근데 사실 보통 이제 기관들이 하루에 살 때 뭐 2만 주, 3만 주 정도 사다가 이날 거의 한 10몇만 주 정도를 이제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상승폭을 확대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수급의 주체의 키를 완전히 이제 기관이 넘겨받은 거죠. 그날 기준으로. 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장중에 한 이틀 정도로 좀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0원대의 매물대, 3,200원대의 매물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조절을 하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2단계 레벨업을 준비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출발점이 내일 될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돌파한 상태에서 3,200원을 돌파해서는 추격 매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좀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가격을 내일 정도에 확 돌파해버리면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상승 탄력이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매매 포인트는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15원이고요. 네. 지금 가격에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나 부분이 이제 2,8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2,800원대에서 몇 번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한 단계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가 이탈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을 2,800원을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을 돌파하면은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4,000원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처음 알게 된 종목군들 같은 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발행이나 BW 불행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김영준 멘토가 당연히 가져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2 물량은 있어요. 12 물량은 있는데 그 12 물량이 미래 성장형 펀드 쪽의 12 물량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영준 멘토의 코미코, 저도 오늘 종목 하나를 제대로 배워서 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김용준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코미코 내일 매수가 3,015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해서 진입 시도합니다. 목표가 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순절가 2,800원 물량 소화 과정이었다라고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주성엔진은 두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부분과 함께 기업계로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코미코 같은 경우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누 멘토가 포트폴리오가 지금 5종목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요. 골프존과 한정기술이 다음 주에 차익 실현 부분에 이익 실현 부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정신없이 좀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또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김용준 멘토하고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상당히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포트폴리오가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 어떠한 뒷이야기, 소문들이 많았었는지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세력적인 부분도 언급이 좀 됐었고 2차 전지 쪽으로 폭발성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 강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다시 그런 것 같습니다. 로켓 전기가 바이오 시장 진출 소식과 함께 상한가로 강하게 급행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건 유전자 공학업체인 뉴젠팜을 인수했던 소식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IT 그리고 전기전자 쪽 섹터에서 바이오의 융합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도 시장에 돌거든요. 나무로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부정적이요? 예, 지금 그 바이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아멕스 생명과학 지수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네요.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로켓 전기 물론 강한 점상한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랬죠. 로켓 전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로켓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 바이오 회사 인수 했다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일정 부분 재평가가 이루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시가총액도 뭐 624억 정도로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절대 뭐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M&A 관련해서 튀는 종목들을 추격하는 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지금 정말 코스닥 종목들은요, 몇 개의 지뢰들만 제외하면 눈 감고 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장이거든요. 좋은 종목들만 가지고 나서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진출한다고 해서 좀 더 상한가. 예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90년도 후반에요. 새로운 기술이 43,000원에서 400만 원까지 약 100배를 가는 동안에 닷컴 붐이 되게 크게 일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길거리에서 무가지 나눠주는 것 중에 벼룩시장이라고 있죠. 그 3위 회사가 가로수인데요. 가로수가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명을 변경합니다. 가로수닷컴으로 변경하니까 상한가 14개 나타났었고요. 대하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하패션이라고 여성 옷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역시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이름을 바꿉니다. 네티션닷컴. 그러고 나니까 연일 상한가 쳤다. 그때는 인터넷을 한다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막 무자비한 상한가가 나타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바이오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너무 좀 강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 회사에 자금이 없다라는 나무로 멘토의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김영주 멘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바이오 쪽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을 못하는 게 뭐냐면 바이오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바이오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바이오가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그 연구 개발 쪽에 그 중점이 있고 바로 수익 모델화해서 제품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 간 거는 조금 이건 의도적인데요.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그 로켓 전기에서 지금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려면 정확하게 지금 150억이 필요하거든요. 150억을 전부 BW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BW 발행하기 위해서 주가 땡겨놓고 거기다 BW 발행해서 그 돈 모집해서 이 회사 인수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 권리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위험성 도래될 수 충분히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거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로켓 전기의 움직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러분, 김영준 멘토와 나무로 멘토가 모두 다 동일하게 로켓 전기 절대로 눈에 띄게끔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최근에 돈줄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돈맥경화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 속에서 해외로 영토 확장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데이터가 하나 나왔었죠. 대략적으로 타 법인 지분을 취득한 곳이 63곳 정도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중에 23곳이 해외법인 지분 취득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김용준 멘토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해외법인 인수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현재 기존 회사하고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단순하게 뭐 인수를 했다, 어쨌다 그런 것만 갖고는 지금 이제 뭐 방향을 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출자하는 부분이나 취득하는 부분 때문에 상장사인 모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주가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 수 있나요? 일단은 보통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보통 계상되는 게 이제 무형의 자산을 계상을 시키겠죠. 네. 무형의 자산을 시키면은 결국 그 부분은 일정한 부분의 실적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회사하고의 어떤 수익이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뭐 쉽게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그 회사가 좀 폭발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무형자산 삼각하고도 남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인수하는 대상이 되는 업체가 어떤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오는 멘토. 계속해서 이제 돈맥경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해외 쪽으로의 출자법인들을 만들거나 또는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코스닥 종목군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영토 확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의 꼼수라고 봐야 될까요? 분명히 이제 사자도 존재할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성공한 기업들 많이 있죠. 우선 뭐 성호 하이텍이나 뭐 루멘스, 뭐 네페스,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해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자기 회사와 거의 동일 업종에 있는 회사를 투자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새로운 신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요, 굉장히 좀 큰 리스크가 분명히 따라오더라.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과연 시너지 효과, 아까 이제 김용준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성장의 어떤 커질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인수는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과거 이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37 같은 회사인데요. 손톱깎이만으로도 세계 1위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바이오 오브로의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좀 커져가지고 결국 이제 붕괴되는 이런 모습 봐왔었거든요. 코스닥의 해외 진출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그 해외 진출의 어떤 기업과 이 현 기업의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떻게 이 판을 그려 나가는지를 명확히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의 증시 뒷담화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일장 심도 있게 콕콕콕 찍어서 어떤 거 살펴봐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 출발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계시는 나무는 멘토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한 번 보니까 조금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상당히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네요. 그 전에 야심한 밤에 생방송으로 보내는 주식 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 현재 시각이 11시 12분 09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선물 김재든 연구원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긍정적으로 좀 출발되고 있는 유럽 증시는 저희가 속보창을 통해서 봤는데요.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도 긍정으로 나왔고 또한 범 베렌키의 발언 자체도 기존 기조를 유지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가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현재 미국 증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가 아직은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에는 판단하기가 좀 이른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영향은 금일도 지속되는 분위기였고요. 장 시작 전에 다우 선물도 소폭의 상승 흐름 보였고 지금 현재 11시경 버냉키가 아직은 취약한 고용 시장과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영향으로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언급하며 상승폭은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다우 증시 0.5%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스테이플스 타겟, 로스 등은 저조한 분기 실적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역시 시장이 기다려왔던 버냉키의 의장에 영향받으며 현재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한 그 발언이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택지표를 비롯해서 매크로적인 경제지표 긍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유럽 증시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훈풍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낙폭을 축소하거나 또는 강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EU 재무장관 회담이 조금 곧 코앞에 다가 있잖아요. 그분의 촉각을 또 곤두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동향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EU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금일 출발은 일단 버냉키 증언에 대한 경계감과 그간의 랠리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 매물도 다소 출회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는 듯 하였습니다. 3월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폭은 2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흑자폭을 기록하며 투심을 자극하는 듯 하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버냉키 증언 이후에 현재 하락폭을 보이던 유럽 주요국 지수들은 현재는 대부분 상승 반전하며 지금은 0.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로이즈 뱅킹그룹이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2% 이상의 상승세를 연출하며 금융주 중심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대부분의 유로급 증시 하락 전환에서 탈출하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화답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좀 했습니다. 주간 시장 동향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우상향이 열려주고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죠. 예, 먼저 주간 코스피는 7주 만에 1900선을 탈환하면서 1993.8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지속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연출하였는데요. 야간 코스피 역시 주간의 영향을 받으며 좋은 출발 보이고 있었고요. 버냉키 증언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는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오래간만에 주간 시장과 야간 시장 모두 다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 김재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콕콕콕 찍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일단은 그 대형주냐, 그 소형주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에 대한 방향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그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주가 변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가는 방향을 계속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기존의 트렌드 자체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계좌를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나무의 멘토. 예,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추세선이 깨어지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을 넘어섰긴 하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치고 나갈 힘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전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량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량주는 좋은 기업이 우량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기업이 분명히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1등주가 아니라 현재는 분명히 중소형주장이다.
계속되는 중소형 주장에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그대로 타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장 전략 상세하게 좀 같이 좀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분 보내기 전에 고지 한번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저희 주인공이죠. 부산 사나이 하는 나무르 멘토가 무료 공개 방송을 5월 30일 목요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8시 30분부터 3시 15분까지 제2의 LG U+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희 plus.cntv.co.kr로 생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주생 김동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